신혼여행 셋째 날 아침이었습니다. 남편의 휴대폰에서 문자 알림이 울렸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현정이 엄마가 없어서 하객들 보기 너무 창피했다. 지난번 건물주 딸과 결혼했으면 개원 자금도 받고 좋았을 텐데. 그 순간 제 손에서 휴대폰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날 문 앞에 두툼한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A4 용지 10장. 그 안에는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싫어하는 100가지 이유가 적혀 있었습니다. 치과의사 김현정, 30세. 그날 그녀의 결혼은 끝났습니다. 이야기는 현정의 어린 시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8살 겨울. 현정은 학교 앞 문방구 진열대 앞에 서 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반짝이는 스티커, 귀여운 캐릭터가 그려진 공책들이 보입니다. 현정아, 너도 들어와서 골라봐. 친구의 엄마가 다정하게 말합니다. 괜찮아요. 저는 집에 있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현정의 어머니는 5살 때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버지는 공장 노동자였습니다. 새벽 5시에 나가 밤 9시에 돌아오는 삶. 그날 밤 아버지가 지친 얼굴로 돌아왔습니다. 현정아, 네, 아빠. 아빠가 해줄 수 있는 말은 이것밖에 없다. 너는 누구에게도 기대지 말고 스스로 서야 한다. 세상은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냉정하단다. 특히 엄마 없는 아이에게는. 9살 소녀에게는 너무 무거운 말이었습니다. 중학교 2학년 수학여행을 가는 날. 현정아, 너도 가지? 아니, 난 공부할 게 많아서. 진실은 달랐습니다. 수학여행비 30만 원이 없었습니다. 3일 동안 현정은 텅 빈 교실에서 혼자 도시락을 먹었습니다. 괜찮아. 나는 공부해서 성공할 거야. 고등학교 3학년. 담임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현정아, 넌 의대도 충분해. 현정에게는 무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공부. 매일 밤 도서관 폐관 시간까지 남아서 공부했습니다. 집에 가봤자 차가운 방과 라면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3년을 버텼습니다. 김현정. 전교 1등. 담임 선생님이 현정의 어깨를 두드립니다. 현정아, 넌 대학 어디든 갈 수 있어. 의대도 충분해. 의대. 그 단어를 듣는 순간 현정의 가슴이 뜁니다. 의사. 생명을 살리는 사람. 그래, 나는 의사가 될 거야. 그래서 누군가의 엄마를, 누군가의 가족을 살릴 거야. 하지만 그날 밤 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현정아, 의대는 등록금도 비싸고 수련 기간도 너무 길어. 아빠가 내 의대 등록금 댈 여력이 안 된다. 치대는 어떠니? 현정은 그날 밤 베개를 껴안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그래도 치과의사도 나쁘지 않아. 하지만 가슴 한편의 아쉬움은 지울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쉬움이 훗날 이상한 집착을 만들었습니다. 내가 의사는 될 수 없었지만 의사와 결혼하면 그 세계를 함께할 수 있지 않을까? 치과의사가 된 현정은 결혼정보회사 상담실에 앉아 있습니다. 어떤 분을 만나고 싶으세요? 의사요. 의사만요. 첫 번째 만남은 내과 전문의였습니다. 저는 서울대 의대 나왔고 30분 동안 자기 자랑뿐. 현정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묻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만남은 정형외과 의사였습니다. 치과 의사면 돈은 잘 벌겠네요. 개원하셨어요? 아직은 고용의사로. 아, 그럼 수입이 좀, 혹시 성형 생각 없으세요? 코를 좀 더 높이면. 현정은 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도 비슷했습니다. 의사라고 해서 다 좋은 사람은 아니구나. 그러던 어느 날 5번째 만남. 이번 분은 성형외과 전문의세요. 현정은 별 기대 없이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이번이 마지막이야. 김현정 씨시죠? 박민수입니다. 정중했고 미소가 따뜻했습니다.
치과의사가 되신 이유가 있으세요? 사실 의대가 꿈이었어요. 하지만 현실적인 이유로 의사가 되고 싶었는데 치과의사가 되셨군요. 하지만 사람을 치료한다는 본질은 같으니까요. 저는 현정 씨가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현정의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6개월 후 그가 프로포즈했습니다. 현정 씨, 저와 결혼해 주세요. 현정은 행복했습니다. 드디어 나도 평범한 가정을 꾸릴 수 있어. 하지만 예비시댁 첫 방문 날, 시어머니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어서 와요. 현정이 정성껏 준비한 선물을 받아 옆에 던지듯 놓았습니다. 거실에 앉았지만 대화는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현정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핸드폰만 만지작거렸습니다. 30분 정도 앉아 있었지만 시어머니는 현정에게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민수가 어색하게 말을 꺼냅니다. 어머니, 현정 씨가 치과의사예요. 정말 좋은 분이에요. 그래. 잘 됐네. 건성으로 대답할 뿐입니다. 차로 돌아오는 길 현정이 말했습니다. 민수 씨, 어머님이 저를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야. 어머니가 원래 좀 과묵하신 편이야. 시간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하지만 현정의 가슴은 무거웠습니다. 그리고 결혼식 날, 신랑 측 하객들은 수백 명이었습니다.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들, 고급차를 타고 온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신부 측은 아버지와 몇몇 친구들, 병원 직원들 뿐이었습니다. 현정은 신부 대기실에서 거울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어머니가 계셨다면 결혼식장 안 양쪽 하객석의 차이가 너무 극명했습니다. 신랑 측 하객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쪽은 사람이 왜 이렇게 적어? 신부가 뭐 문제 있나? 엄마도 없나 봐. 저기 아버지 혼자 계시잖아. 현정은 아버지 팔을 잡고 버질로드를 걷습니다. 아버지는 낡은 양복을 입고 계셨습니다. 현정이 살 수 있는 최선이었지만 신랑 측 하객들의 화려한 옷차림과는 비교가 되었습니다. 신랑 어머니 자리를 봅니다. 시어머니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울고 있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슬픔과 분노의 눈물이었습니다. 하객들이 또 수군거렸습니다. 어머니가 왜 우세요? 뭔가 마음에 안 드신가 봐. 이런 결혼식 처음 봐. 현정은 그 소리들을 다 들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주례가 말합니다. 이제 두 분은 부부가 되었습니다. 현정은 억지로 웃었습니다. 식이 끝나고 패백을 드리는 자리. 시어머니가 작은 목소리로 시아버지에게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당신 저쪽 하객 봤어요? 너무 없잖아요. 창피해 죽겠어. 현정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래도 참았습니다. 결혼하면 달라지겠지. 패백이 끝나고 시어머니가 민수를 따로 불렀습니다. 현정은 멀리서 두 사람을 봤습니다. 시어머니가 민수에게 뭔가 말하고 있었습니다. 민수야, 저 아이 예단은 제대로 한 거야? 엄마도 없는데 누가 챙겨줬겠어? 엄마, 그런 거 중요해? 현정은 그 대화를 다 들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참았습니다. 그렇게 신혼여행을 떠났습니다. 이제부터는 행복할 거야. 하지만 현정의 악몽은 이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신혼여행지 발리, 셋째 날 아침입니다. 눈부신 햇살이 리조트 방 안으로 쏟아집니다. 현정은 침대에 누워 창밖을 바라봅니다. 드디어 나도 행복해질 수 있는 거야. 옆에서 민수가 잠들어 있습니다. 그때 민수의 휴대폰 진동이 울렸습니다. 연속으로 3번이나 울렸습니다. 혹시 급한 일인가? 현정이 조심스럽게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화면에 이름이 보입니다. 엄마,
문자 내용이 화면에 떠 있습니다. 민수야, 결혼식 정말 창피했다. 신부 쪽 하객이 너무 없어서 사람들이 다 수군거리더라. 신부 엄마도 없고 우리 체면이 말이 아니었어. 현정의 손이 떨립니다. 문자는 계속됩니다. 지난번에 엄마가 소개했던 건물주 딸 있잖니. 그 애랑 결혼했으면 개원 자금도 받고 얼마나 좋았을까. 네가 우리 집안을 망쳤다. 엄마 속이 너무 쓰리다. 현정의 손에서 휴대폰이 침대로 떨어집니다. 창피했다고? 하객이 없어서? 엄마가 없어서? 내가 집안을 망쳤다고? 숨이 막힙니다. 아름다운 바다가 흐릿하게 보입니다. 현정아, 괜찮아? 민수가 깨어납니다. 괜찮아. 현정은 억지로 웃습니다. 하지만 가슴속은 무너지고 있습니다. 오늘 뭐 하고 싶어? 스쿠버 다이빙 갈까? 좋아. 그날 오후 두 사람은 스쿠버 다이빙을 하러 갑니다. 아름다운 산호초, 형형색색의 물고기들. 하지만 현정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머릿속에는 그 문자만 맴돕니다. 창피했다. 우리 집안을 망쳤다. 물속에서도 눈물을 흘릴 수 있다는 걸 현정은 그날 알았습니다. 저녁이 되어 두 사람은 레스토랑에 앉습니다. 민수는 즐겁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정말 좋았지? 내일은 사원 투어 갈까? 민수 씨, 현정이 조심스럽게 입을 엽니다. 아까 어머님 문자 봤어요. 민수의 얼굴이 굳습니다. 뭐, 어머님이 보낸 문자요. 결혼식이 창피했다고. 제가 집안을 망쳤다고. 그걸 봤어? 민수는 당황한 표정입니다. 어머님이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현정아, 우리 엄마가 좀 직설적이야. 그냥 넘겨. 현정은 민수를 바라봅니다. 그냥 넘기라고요? 응. 엄마 말투가 원래 좀 그래. 크게 신경 쓰지 마. 민수 씨는 그게 문제라고 생각 안 하세요? 저를 두고 집안을 망쳤다고 하시는데 현정아, 대답해 보세요. 어머님 말이 맞다고 생각하세요? 민수는 대답하지 못합니다. 그 침묵이 현정에게는 답이었습니다. 그날 밤 민수가 샤워하는 동안 현정은 베란다에 섭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엄마가 없는 게 죄인가? 하객이 적은 게 창피한 일인가? 아버지 생각이 납니다. 결혼식 날 혼자 앉아 계시던 아버지. 아빠, 미안해요. 신혼여행 마지막 날이 왔습니다. 귀국하는 비행기 아닙니다. 민수는 영화를 보고 있고 현정은 창밖을 바라봅니다. 집에 가면 어떻게 하지? 불안과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드디어 집에 도착했습니다. 신혼집. 두 사람이 함께 꾸민 작은 아파트입니다. 집이 제일 좋다. 현정아, 짐 풀자. 민수는 평소와 다름없습니다. 하지만 현정의 눈에 무언가가 들어옵니다. 문 앞 발판 위에 두툼한 봉투가 놓여 있습니다. 누군가 초인종도 누르지 않고 놓고 간 것입니다. 겉봉투에는 아무 글씨도 없습니다. 민수 씨, 이거 뭐야? 뭐, 민수가 다가옵니다. 봉투. 나도 모르는데. 열어봐. 현정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엽니다. 봉투 안에서 편지가 나옵니다. 빼곡하게 적힌 글씨. 맨 위에 제목이 보입니다. 며느리가 싫은 이유. 현정의 손이 떨립니다. 뭐래? 민수가 옆에서 내용을 봅니다. 그리고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이게 뭐야? 현정은 읽기 시작합니다. 1. 어머니가 없어서 싫다. 제대로 된 가정교육을 받지 못했을 것이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2. 지방 출신이라서 싫다. 서울 사람들과는 수준이 다르다. 3. 피부가 까매서 싫다. 우리 아들에게는 하얀 피부의 며느리가 어울린다. 4. 키가 작아서 싫다.
우리 가문은 다들 키가 큰데 손자들이 작아질까봐 걱정된다. 손이 떨려 종이를 제대로 잡을 수 없습니다. 6. 친구가 적은 것 같아서 싫다. 사교성이 없는 것 같다. 7. 결혼식 때 하객이 적어서 창피했다. 우리 체면이 말이 아니었다. 8. 친정엄마가 없어서 결혼 준비도 제대로 못했다. 편지는 계속됩니다. 현정을 싫어하는 100가지 이유. 머리카락 스타일, 웃는 방식, 걸음걸이까지. 87. 치과의사라는 직업이 마음에 안 든다. 성형외과 의사인 우리 아들과는 격이 다르다. 88. 강남에서 아들을 정성스럽게 키웠는데 고작 이런 며느리를 데려왔다. 그리고 마지막. 100. 네가 우리 집 며느리가 된 것 자체가 싫다. 차라리 아들이 결혼 안 했으면 좋겠다. 현정은 그 자리에 주저앉습니다. 세상이 무너져 내립니다. 누군가 나를 이렇게까지 싫어한다고? 그것도 자신이 결혼한 사람의 어머니가. 현정아, 민수가 다가와 현정을 안으려 합니다. 정말 미안해. 하지만 현정은 민수를 밀어냅니다. 당신 알고 있었어요? 뭐, 어머님이 나를 싫어한다는 거. 알고 있었냐고요? 민수는 대답하지 못합니다. 알고 있었구나. 현정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어갑니다. 현정아, 어머니가 좀 까다로우시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까다로운 정도가 아니잖아요. 100가지 이유를 써서 나를 거부하고 있잖아요. 현정이 소리칩니다. 신혼여행 때 받은 문자도 봤어요. 나 때문에 창피했다고. 내가 집안을 망쳤다고. 그걸 그리고 결혼식 날 어머님이 하신 말씀도 다 들었어요. 예단 제대로 했냐고, 우리 체면 말이 아니라고. 민수의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그것도 들었어? 네. 다 들었어요. 현정은 민수를 바라봅니다. 민수 씨, 하나 물어볼게요. 결혼 전에도 어머님이 나를 싫어하신다는 거 알고 있었죠? 민수는 대답하지 못합니다. 대답해 보세요. 알고 있었어. 현정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립니다. 왜 말 안 했어요?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줄 알았어. 엄마가 현정이를 알게 되면 마음이 바뀔 줄 알았어. 바뀌긴요. 더 싫어하셨잖아요. 현정이 소리칩니다. 결혼식 날에도 당신은 저한테 좀 참아라고만 했잖아요. 어머님 편만 들었잖아요. 현정아, 당신은 어머님 편이에요? 아니면 제 편이에요? 민수는 입을 다뭅니다. 대답할 수 없습니다. 그 침묵이 현정에게는 답이었습니다. 역시 어머님 편이시네요. 현정은 가방을 집어듭니다. 저 오늘 아빠 집에 갈게요. 현정아, 민수가 현정의 팔을 잡습니다. 놓아요. 이미 충분히 생각했어요. 현정은 민수의 손을 뿌리칩니다. 민수 씨, 제가 마지막으로 물어볼게요. 어머님이 나한테 이런 편지를 보내도 당신은 나를 지킬 생각이 있었나요? 민수는 고개를 숙입니다. 대답 안 하셔도 돼요. 이미 알았으니까. 현정은 문 쪽으로 걸어갑니다. 그럼 결혼은 끝이에요. 현정아, 제발. 하지만 현정은 돌아보지 않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울리고 복도를 걸어가는 현정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립니다. 끝났어. 내 결혼은 끝났어.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현정은 벽에 기댑니다. 난 뭘 잘못한 걸까? 왜 나는 사랑받을 수 없는 걸까? 엘리베이터 문이 열립니다. 현정은 안으로 들어갑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보입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고 얼굴은 창백합니다. 이게 나야? 며칠 전 결혼식 때 그 행복했던 신부가. 현정은 택시를 탔습니다. 어디로 모실까요? 현정은 아버지 집 주소를 말합니다. 차창 밖으로 아파트가 멀어집니다. 자신이 살던 집이, 꿈꾸던 신혼집이 점점 작아집니다. 그리고 현정의 첫 번째 결혼도 함께 무너져 내립니다. 아버지 집에 도착했습니다. 낡은 연립주택,
현정이 자란 집입니다. 초인종을 누릅니다. 누구세요?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아빠, 나 현정이에요. 현정아? 무슨 일이야, 이 밤에? 아버지는 현정의 얼굴을 보고 놀랍니다. 아빠, 현정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 품에 안겨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아빠, 나, 괜찮아, 괜찮아. 울지 마. 아빠가 있잖아. 아버지는 딸의 등을 토닥여 줍니다. 현정은 그날 밤 모든 것을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시어머니의 편지, 결혼식 날의 모욕, 신혼여행 때의 문자까지.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듣다가 현정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현정아, 네 잘못이 아니야. 넌 아무 잘못도 안 했어. 하지만 아빠, 나 때문에 아빠도 창피하셨잖아. 무슨 소리야? 아빠는 자랑스러웠어. 내 딸이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서. 아버지의 눈에도 눈물이 맺힙니다. 네 엄마가 없어서 미안하다. 아빠가 제대로 못해줘서 미안하다. 아빠, 하지만 현정아, 너를 제대로 알아주지 못하는 사람들과는 함께 있을 필요 없어. 넌 충분히 훌륭한 사람이야. 현정은 아버지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세상에서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해주는 사람은 아버지뿐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현정이의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좋아요 버튼으로 응원해주세요. 그리고 구독하시면 더 많은 감동 이야기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결혼이 끝난 지 1년이 흘렀습니다. 현정은 오직 일에만 매진했습니다. 환자를 치료하고 집에 와서는 의학 서적을 읽었습니다. 친구들이 걱정했습니다. 현정아, 너 너무 일만 하는 거 아니야? 괜찮아. 나는 일하는 게 좋아. 거짓말이었습니다. 일에 몰두하고 있을 때만 그 끔찍한 편지 내용이 머릿속에서 사라졌습니다. 어머니가 없어서 싫다. 집안을 망쳤다. 밤마다 그 문장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진료실에 단골 환자가 찾아왔습니다. 60대 중반의 자상해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원장님, 오늘도 수고 많으세요. 진료를 마치고 그 환자분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원장님, 혹시 좋은 사람 있으면 만나볼 생각 없으세요? 현정은 손을 멈췄습니다. 아, 저는 괜찮습니다. 제 조카가 있는데요. 한 번 결혼 실패한 애라서 원장님 마음을 이해할 거예요. 그냥 밥 한 번만 드세요. 현정은 거절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혼자 있는 게 너무 외로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번만 만나볼게요.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현정은 카페에 들어섰고 창가에 한 남성이 앉아 있었습니다. 30대 후반 단정한 인상의 남자였습니다. 김현정 선생님이시죠? 저는 강준혁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악수를 나눴습니다. 그의 손은 따뜻했습니다. 뭐 드시겠어요? 저는 카페라떼 주세요. 대화가 조금씩 풀렸습니다. 저는 무역회사를 운영하고 있어요. 작은 회사지만요. 치과의사가 되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세요? 현정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사실 의대가 꿈이었어요. 하지만 현실적인 이유로 치대를 선택했죠. 힘드셨겠어요. 꿈을 포기한다는 게.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공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도 비슷했어요. 외교관이 되고 싶었지만 가족 사업을 이어받았죠. 현정은 그를 바라봤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의 아픔을 이해하는 사람을 만난 것 같았습니다. 커피를 다 마신 후 두 사람은 함께 공원을 걸었습니다. 저도 한 번 결혼했었어요. 준혁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3년 전에 이혼했어요. 서로 맞지 않았죠. 힘드셨겠어요. 처음에는 힘들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괜찮더라고요. 현정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결혼 경험이 있어요.
준혁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현정이 말하고 싶을 때까지 기다려주는 듯 했습니다. 그 배려가 현정에게는 고마웠습니다. 그 후로 두 사람은 조금씩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세 번째 만남에서 현정은 조금 더 마음을 열었습니다. 사실 제 첫 결혼은 정말 끔찍했어요. 말씀하시기 편하실 때 하세요. 아니에요. 말하고 싶어요. 현정은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정말 싫어하셨어요. 편지까지 보내셨죠. 저를 싫어하는 100가지 이유를요. 준혁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100가지요? 네. 제 피부색, 키, 목소리. 심지어 제 엄마가 안 계신다는 것까지. 결혼식 때 하객이 적어서 창피했다고. 제가 집안을 망쳤다고 하셨어요. 그건 너무 심한 거 아닌가요? 준혁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달도 안 돼서 이혼했어요. 잘하셨어요. 준혁이 현정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런 사람들과 함께 사는 건 고문이에요. 잘 빠져나오셨어요. 현정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 자신의 선택을 지지해 주었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안 계세요. 어릴 때 돌아가셨어요. 힘드셨겠어요. 그래서 늘 부족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준혁은 현정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니에요. 현정 씨는 혼자서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그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아세요? 6개월이 흘렀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천천히 조심스럽게 발전했습니다. 준혁은 현정을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현정이 편안할 때까지 기다려 주었습니다. 어느 봄날 저녁이었습니다. 현정 씨, 네? 준혁이 현정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 현정 씨와 결혼하고 싶어요. 현정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천천히 생각하셔도 돼요. 아니에요. 현정은 미소 지었습니다. 저도 좋아요. 준혁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정말요? 네. 저도 준혁 씨를 사랑해요. 그 다음 주 일요일, 현정은 준혁의 부모님 댁을 찾았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리고 손에 땀이 났습니다. 제발, 첫 번째처럼은 안 되기를. 문이 열렸습니다. 어서 와요. 따뜻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50대 후반의 온화해 보이는 여성이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현정 씨죠? 어머, 실물이 훨씬 예쁘네. 준혁의 어머니는 현정의 손을 잡고 안으로 이끌었습니다. 추웠죠? 어서 들어와요. 거실에는 준혁의 아버지도 계셨습니다. 어서 와요. 준혁이한테 많이 들었어요. 아버지도 환하게 웃으며 악수를 청했습니다. 어머니가 따뜻한 차를 내왔습니다. 현정 씨, 이거 마셔요. 유자차예요. 감사합니다. 현정 씨는 치과의사시라면서요? 대단하시네요. 네, 그냥 열심히 했을 뿐이에요. 아니에요. 의사가 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데. 정말 대단하세요. 어머니의 눈빛은 진심이었습니다. 부모님은 어떻게 지내세요?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현정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아버지는 지방에서 혼자 지내세요. 어머니는 제가 어릴 때 돌아가셨어요. 순간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어머, 그랬구나. 얼마나 힘들었을까. 어머니가 현정의 손을 잡았습니다. 혼자 얼마나 외로웠어요. 그래도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줘서 고마워요. 현정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어머님, 우리 준혁이가 좋은 사람 만났네. 현정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어머, 왜 울어요? 아니에요. 그냥 너무 감사해서요. 첫 번째 시어머니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현정을 부족한 사람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힘든 환경을 이겨낸 강한 사람으로 봐주었습니다.
그날 저녁 준혁이 현정을 집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부모님이 현정 씨 정말 좋아하셨어요. 정말요? 네. 현정 씨 가시고 나서 계속 칭찬하셨어요. 현정은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준혁 씨, 네. 고마워요. 정말 좋은 부모님을 소개해 주셔서. 당연하죠. 현정 씨는 행복할 자격이 있어요. 준혁이 현정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 품에서 현정은 처음으로 안도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아. 하지만 한 가지 현정에게는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준혁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준혁 씨, 제가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어떤 거요? 저 결혼 준비를 제가 하고 싶어요. 제 돈으로요. 왜요? 우리 같이 하면 되죠. 아니에요. 첫 번째 결혼 때 시어머니가 그러셨거든요. 제가 엄마가 없어서 제대로 준비를 못했다고, 예단도 변변치 않다고. 현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제대로 준비하고 싶어요. 제 능력으로요. 준혁은 현정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알겠어요. 현정 씨가 원하는 대로 해요. 대신 힘들면 언제든 말해요. 내가 도와줄게요. 고마워요. 현정은 그동안 모아둔 돈으로 결혼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웨딩드레스, 예단, 예물까지 하나하나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이번에는 누구한테도 창피하지 않게 할 거야. 준비하는 과정이 힘들었지만 현정은 행복했습니다. 드디어 자신의 힘으로 무언가를 해낸다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6개월 후 현정과 준혁의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신부 대기실에서 현정은 거울을 봅니다. 웨딩드레스를 입은 자신의 모습, 현정아, 정말 예쁘다. 친구들이 축하해 줍니다. 그때 문이 열리고 준혁의 어머니가 들어옵니다. 현정아, 이거 해봐. 어머니는 진주 목걸이를 꺼냅니다. 이건 내가 결혼할 때 받은 거야. 이제 너한테 물려주고 싶어. 현정의 눈에 눈물이 맺힙니다. 어머니, 이렇게 귀한 걸. 우리 며느리한테 주는 건데. 자, 내가 채워줄게. 어머니가 현정의 목에 목걸이를 채워줍니다. 현정아, 우리 딸 되어줘서 고마워. 어머니, 현정은 어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드디어 식이 시작됩니다. 현정은 아버지 팔을 잡고 버질로드를 걷습니다. 아버지는 현정이 맞춰드린 양복을 입고 계십니다. 현정아, 이번에는 정말 행복하게 살아라. 네, 아빠. 이번에는 정말 행복할 거예요. 신랑 측 하객석을 봅니다.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신부 측도 많이 와 있습니다. 친구들, 병원 직원들, 환자분들까지. 준혁의 어머니가 현정의 친구들까지 직접 초대했던 것입니다. 현정이가 외롭지 않게 해주고 싶어서요. 양쪽 하객석이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현정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이게 진짜 결혼식이구나. 주례 선생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제 두 분은 부부가 되었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옵니다. 이번에는 진심 어린 박수였습니다. 현정은 행복했습니다. 신혼여행은 스위스로 갔습니다. 알프스의 눈 덮인 산들, 맑은 호수, 아름다운 마을들. 현정아, 저기 봐. 정말 예쁘다. 준혁이 신나서 사진을 찍습니다. 준혁 씨, 이리 와요. 같이 찍어요. 이번 신혼여행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불안도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준혁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어머니시네. 현정은 순간 긴장했습니다. 하지만 준혁은 환하게 웃으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엄마. 네, 잘 있어요. 현정이 옆에 있어요. 준혁이 현정에게 휴대폰을 건넸습니다. 어머니가 현정 씨랑 통화하고 싶대. 현정은 조심스럽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니,
저 현정이에요. 현정아, 신혼여행 재밌니? 어머니의 목소리는 밝고 따뜻했습니다. 네, 정말 좋아요. 다행이다. 너무 무리하지 말고 맛있는 것 많이 먹고 와. 네, 어머니. 그리고 현정아, 우리 아들 잘 부탁해. 사랑한다. 우리 딸.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현정은 휴대폰을 내려다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사랑한다, 우리 딸. 결혼 후 6개월이 지났습니다. 현정은 자신이 모아둔 돈과 은행 대출로 작은 치과를 개원하려고 준비했습니다. 현정아, 혼자 다 하려고 하지 마.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데. 준혁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하고 싶어요. 제 힘으로요. 왜 그렇게 혼자 하려고 해? 현정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첫 번째 결혼 때요. 시어머니가 그러셨어요. 제가 능력도 없으면서 의사 집안에 끼어들었다고. 준혁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제 능력으로 무언가를 이루고 싶어요. 현정아, 그럼 대신 장소만 좀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아버님 건물에 저렴하게 임대만. 그건 당연하지. 아버지한테 말씀드릴게. 현정은 낮에는 고용이사로 일하고 저녁에는 개원 준비를 했습니다. 인테리어 업체와 상담하고 장비를 알아보고 직원을 구했습니다. 몸은 힘들었지만 마음은 설렜습니다. 내 병원, 내 이름으로 된 병원. 준혁의 아버지는 건물의 한 공간을 시세의 절반 가격에 임대해 주었습니다. 현정아, 우리가 공짜로 줄 수는 없어. 현정이 능력을 인정해서 저렴하게 주는 거야. 감사합니다. 아버지. 현정이가 열심히 하는 거 보니까 아버지가 다 뿌듯하다. 우리 며느리 자랑스러워. 3개월 후 현정 치과가 문을 열었습니다. 오픈 첫날부터 환자들이 찾아왔습니다. 원장님 축하드려요. 병원 정말 깨끗하고 좋네요. 현정은 하얀 가운을 입고 환자들을 맞이했습니다.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도 찾아왔습니다. 현정아, 축하한다. 이거 개업 선물이야. 시아버지가 큰 화분을 건넸습니다. 돈나무야. 병원 번창하라고. 감사합니다. 시어머니가 현정을 안아주었습니다. 현정아, 너무 무리하지 마. 건강이 제일 중요해. 네, 어머니. 처음에는 환자가 많지 않았습니다. 하루에 2~3명씩만 찾아왔습니다. 현정은 불안했습니다. 이러다 망하는 거 아닐까?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 명 한 명 정성껏 치료했습니다. 환자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세심하게 돌봐주었습니다. 그러자 입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원장님 정말 친절하세요. 치료도 아프지 않고 좋아요. 환자가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6개월 후 현정의 병원은 예약이 꽉 차기 시작했습니다. 결혼 2년 차 현정은 임신했습니다. 입덧이 심했지만 현정은 행복했습니다. 현정아, 괜찮아? 병원 일은 좀 줄여. 준혁이 걱정스럽게 등을 쓰다듬어 줍니다. 괜찮아요. 우리 아기 건강하게 자라고 있는 거예요. 시어머니는 매일 영양식을 해다 주었습니다. 현정아, 이거 먹어야 해. 무엇보다도 너 몸이 제일 중요해. 어머니, 매일 이렇게 오시면 피곤하실 텐데. 무슨 소리야. 손주 생기는데 이 정도는 해야지. 현정은 감사했습니다. 친정엄마가 없는 자신에게 시어머니가 진짜 엄마처럼 대해주었습니다. 10개월 후 현정은 딸을 낳았습니다. 축하합니다. 건강한 여자아이예요. 간호사가 아기를 안겨주었습니다. 준혁도 옆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현정아, 고생했어. 정말 고생 많았어. 아니에요. 저 정말 행복해요. 다음 날 시어머니가 병원에 찾아왔습니다. 현정아, 우리 손주 보자. 어머니는 아기를 안아들었습니다. 어머,
정말 예쁘다. 현정이 쏙 빼닮았네. 감사합니다, 어머니. 뭘. 우리 예쁜 손녀 낳아줘서 고마워. 어머니는 현정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현정아, 너 정말 대단해. 혼자 여기까지 왔잖아. 엄마 없이 자라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데도 이렇게 훌륭한 엄마가 됐어. 현정은 눈물이 났습니다. 어머니, 이제 너도 우리 진짜 딸이야. 알았지? 네, 어머니. 감사합니다. 2년 후 현정은 둘째를 낳았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아들이 태어났다고 특별히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건강하게 태어나서 다행이야. 아들이든 딸이든 우리 손주면 됐지. 시아버지가 말했습니다. 그래. 성별은 중요하지 않아. 건강하게만 자라주면 돼. 시어머니도 동의했습니다. 현정은 감사했습니다. 첫 번째 결혼에서 받았던 상처들이 점점 아물어갔습니다. 결혼 5년 차, 현정의 삶은 안정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정은 아직 몰랐습니다. 곧 있을 운명적인 재회를, 한때 자신을 짓밟았던 그 사람과의 만남을, 그리고 그 만남이 현정에게 마지막 시험이 될 것이라는 것을. 병원도 잘 되고 있었습니다. 직원도 3명으로 늘었고 환자들도 많았습니다. 내 힘으로 이뤄냈어. 현정은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누구한테 빌붙지 않고 자신의 능력으로 여기까지 왔다는 자부심. 어느 주말 오후 온 가족이 모여 식사를 합니다. 할머니, 나 이거 먹고 싶어요. 큰딸이 시어머니에게 말합니다. 그래. 우리 손녀. 할머니가 줄게. 현정은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짓습니다. 준혁이 옆에서 현정의 손을 잡습니다. 행복해? 네, 정말 행복해요. 나도. 그로부터 5년이 더 흘렀습니다. 현정은 이제 두 아이의 엄마이자 성공한 치과 원장이 되었습니다. 병원은 지역에서 소문난 곳이 되었습니다. 현정치과 원장님 정말 실력 좋으시대요. 거기 가면 정말 친절하게 해주세요. 현정은 자신의 능력으로 인정받았습니다. 그것이 현정에게는 가장 큰 자부심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현정은 병원에서 퇴근하려고 합니다. 원장님, 오늘도 수고하셨어요. 수고했어요. 내일 봐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갑니다. 로비를 지나는데 청소하시는 분과 마주쳤습니다. 그리고 현정은 걸음을 멈춥니다. 그 청소하시는 분은 바로 첫 번째 결혼의 시어머니였습니다.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그 얼굴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예전의 모습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화려했던 옷차림은 온데간데였고 낡은 청소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였고 허리는 굽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도 현정을 알아봤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과연 현정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그리고 이 운명적인 재회는 어떤 결말로 이어질까요? 현정과 첫 번째 시어머니의 눈이 마주칩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습니다. 시어머니는 화들짝 놀란 표정입니다. 청소 도구를 든 손이 떨립니다. 현정이? 목소리가 떨립니다. 예전의 당당함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현정은 침착하게 대답합니다. 안녕하세요. 차갑지도 따뜻하지도 않은 목소리입니다. 너 여기서 뭐하니? 제가 이 건물에서 치과를 운영하고 있어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집니다. 치과를 여기 있어. 네. 5층에 있어요. 시어머니는 현정을 위아래로 훑어봅니다. 깔끔한 정장, 고급스러운 가방, 자신감 넘치는 모습. 10년 전 그 며느리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입니다. 너 잘 사는 것 같구나. 네, 덕분에 잘 살고 있어요.
현정의 대답은 담담합니다. 시어머니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엽니다. 현정아. 나 다른 친구 청소하셔야 하지 않나요? 제가 시간 뺏는 것 같네요. 현정은 시어머니의 말을 끊고 지나갑니다.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차에 탄 현정은 핸들을 잡고 깊은 숨을 쉽니다. 심장이 빠르게 뜁니다. 그 사람이 왜 거기서 청소를? 복잡한 감정이 밀려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복수의 쾌감은 없습니다. 그저 씁쓸함만 남았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엄마, 아이들이 달려옵니다. 엄마, 오늘 학교에서 칭찬받았어. 큰딸이 자랑합니다. 정말 우리 딸 대단한데? 현정은 아이를 안아 올립니다. 저녁 식사 준비를 하는 동안 준혁이 돌아옵니다. 다녀왔어. 어서 와요. 오늘 무슨 일 있었어? 표정이 좀 어두운데. 준혁은 현정의 표정을 알아챕니다. 현정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합니다. 오늘 전 남편의 어머니를 봤어요. 뭐? 어디서? 우리 병원 건물에서요. 청소 일을 하시더라고요. 준혁의 얼굴이 굳습니다. 그 사람이 청소를? 네. 엄청 초췌해 보이셨어요. 말 걸었어? 거의 안 했어요. 그냥 지나왔어요. 준혁은 현정의 손을 잡습니다. 힘들었겠다. 아니요. 그냥 좀 씁쓸했어요. 아이들을 재운 후 현정은 베란다에 섭니다. 준혁이 옆에 와서 섰습니다. 아직도 생각나? 네. 자꾸 생각나요. 어떤 생각? 그 사람도 한때는 행복했겠죠? 근데 지금은 준혁은 현정의 어깨를 감싸 안습니다.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현정이가 지금 행복하다는 거야. 맞아요. 저는 행복해요. 다음 날 아침 현정은 병원으로 출근했습니다. 1층 로비를 지나는데 또 그 시어머니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시어머니가 먼저 다가옵니다. 현정아. 잠깐만. 현정은 멈춰섭니다. 네? 저기. 나 좀 용서해 줄 수 없을까?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용서요? 그래. 내가 너한테 정말 못되게 굴었잖니. 시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힙니다. 민수 씨는 어떻게 지내나요? 현정이 묻습니다. 민수는 의료 소송 후에 면허 정지됐어. 지금은 연락도 안 돼. 어디서 뭐 하는지도 모르겠어. 그렇군요. 다 내 잘못이야. 시어머니가 고개를 숙입니다. 내가 너무 욕심을 부렸어. 돈 많은 며느리를 원했고, 너는 그 조건에 안 맞는다고 생각했지. 그래서 100가지 이유를 쓰셨군요. 현정의 목소리는 차갑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지금 생각하면 내가 미쳤던 것 같아. 어머니. 현정이 시어머니를 똑바로 바라봅니다. 어머니는 100가지 이유로 제가 싫다고 하셨죠. 엄마가 없어서, 피부가 까매서, 키가 작아서, 하객이 적어서 제가 집안을 망쳤다고. 현정아. 그 편지 받고 저는 1년 동안 매일 밤 울었어요. 내가 뭘 잘못했을까 하면서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들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잘못한 건 제가 아니었다는 거요. 현정은 가방에서 명함을 꺼냅니다. 어머니. 응. 저는 어머니를 용서해요. 시어머니의 눈이 커집니다. 정말. 정말이니? 네. 하지만 그게 어머니와 다시 관계를 맺겠다는 뜻은 아니에요. 현정의 목소리는 차분하지만 단호합니다. 저는 어머니를 용서하지만 잊지는 않을 거예요. 그 상처는 제 일부가 됐으니까요. 현정아. 하지만 그 상처 덕분에 저는 더 강해졌어요. 그리고 진짜 좋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어요. 현정은 명함을 시어머니 손에 쥐어줍니다. 이게 제 병원 명함이에요. 5층이에요.
시어머니는 명함을 바라봅니다. 현정 측과 원장 김현정. 그러니까 어느 의미로는 감사해요. 어머니가 저를 거부해줘서 저는 더 나은 삶을 찾을 수 있었으니까요. 현정은 돌아서서 엘리베이터로 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번 돌아봅니다. 참, 어머니.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응. 저희 병원 5층 바닥은 깨끗하게 청소 부탁드립니다. 환자분들이 많이 다니시거든요. 시어머니는 그제야 깨닫습니다. 현정이 이제 을이 아닌 갑의 위치에 있다는 것을. 현정은 더 이상 그 누구에게도 무시당하거나 억눌리지 않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현정은 거울을 봅니다. 자신의 얼굴이 평화로워 보입니다. 이제 정말 끝났어. 과거는 과거야. 눈물도 분노도 원망도 없습니다. 그저 평온함만 남아 있습니다. 5층 치과에 도착합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직원들이 밝게 인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예약 환자 맞나요? 네, 오늘 꽉 찼어요. 좋아요. 그럼 시작해 볼까요? 현정은 하얀 가운을 입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봅니다. 치과 원장 김현정. 두 아이의 엄마. 사랑하는 남편의 아내.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힘으로 일어선 여자. 다음 환자분 들어오세요. 첫 환자가 들어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어디가 불편하신가요? 현정은 환하게 웃으며 환자를 맞이합니다. 과거의 상처는 이제 현정을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 상처가 현정을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현정은 준혁에게 말합니다. 오늘 첫 번째 시어머니가 용서를 구했어요. 그래? 뭐라고 했어? 용서한다고 했어요. 준혁이 놀란 표정으로 현정을 봅니다. 정말? 네. 계속 원망하고 있으면 저만 힘들잖아요. 그 사람은 이미 제 인생에서 사라진 사람인데 제 마음속에만 남아있으면 제가 불행해지는 거예요. 준혁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현정이 정말 대단해. 당신 덕분이에요. 당신이 저를 사랑해줘서 저도 여유가 생긴 것 같아요. 그로부터 몇 년이 더 흘렀습니다. 현정의 병원은 지역에서 가장 유명한 치과가 되었습니다. 직원도 10명으로 늘었고 분원 개설도 계획 중이었습니다. 아이들은 건강하게 자라 큰딸은 중학생이, 둘째 아들은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었습니다. 시댁과의 관계도 여전히 좋습니다. 어느 주말 오후 온 가족이 모여 소풍을 갑니다. 할머니, 저 저기 가고 싶어요. 그래, 가자. 할머니랑 같이 가자. 할아버지는 나랑 축구해요. 좋아. 할아버지가 상대해 줄게. 현정은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짓습니다. 준혁이 옆에 앉습니다. 뭐 생각해? 그냥 행복하다는 생각이요. 나도. 현정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납니다. 한때 그녀는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니가 없어서 가난해서 부족해서 사랑받을 수 없다고 믿었습니다. 첫 번째 결혼에서 받은 상처는 그 믿음을 더욱 깊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현정은 깨달았습니다. 문제는 자신이 아니라 잘못된 사람을 만났다는 것이었습니다. 진짜 사랑은 조건이 없습니다. 현정의 부족함을 보는 것이 아니라 현정의 강함을 보는 것입니다. 현정의 과거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현정의 미래를 함께 꿈꾸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정은 그런 사랑을 찾았습니다. 시어머니와의 재회는 현정에게 하나의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라는 것. 원망을 놓아버리는 순간 비로소 자유로워진다는 것. 현정은 첫 번째 시어머니를 용서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 사람과 다시 관계를 맺겠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과거에 갇혀있지 않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앞으로 나아가겠다는 다짐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증명하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현정은 잔디밭에 앉아 가족들을 바라봅니다. 웃고 떠드는 아이들, 함께 놀아주는 시부모님, 옆에서 미소 짓는 남편. 이것이 현정이 꿈꾸던 삶이었습니다. 평범하지만 따뜻한, 소박하지만 행복한 일상. 과거는 과거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입니다. 그리고 현정은 지금 이 순간이 행복합니다. 인생은 때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상처받을 것 같지 않던 곳에서 깊은 상처를 받기도 하고, 포기했던 곳에서 새로운 희망을 만나기도 합니다. 현정처럼 말입니다. 첫 번째 결혼에서 받은 상처는 현정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화려한 조건이나 사회적 지위보다는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현정이 마지막에 보여준 용서는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신이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과거의 상처에 매이지 않고 현재의 행복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성숙함이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과거의 상처 때문에 힘들어하고 계신가요? 누군가의 거절이나 배신 때문에 자신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나요? 현정의 이야기를 기억하세요. 문제는 당신이 아닙니다. 단지 잘못된 사람을 만났을 뿐입니다.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해줄 사람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과거를 용서하세요.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을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현정이처럼 우리네 삶도 상처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때로는 억울하고 때로는 눈물 짓지만 세월이 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중요한 건 좋은 사람 곁에서 늦게라도 내 마음의 평안을 찾는 일입니다. 과거에 매여 지금의 귀한 햇살을 놓치지 마세요. 이제 용서하고 마음속의 짐을 내려놓으세요. 잘못된 인연은 이미 알아서 벌을 받고 있습니다. 당신의 남은 인생은 오직 행복만이 가득하기를 제가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